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순방후 첫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사과나 유감한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론 보도를 탓하자 오늘 오전에 언론 현업단체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언론 현업단체들의 입장,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자,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계 현업단체 또 어떤 단체들이 했던 거죠? 뭐 모일 수 있는 단체는 다 모였습니다. 예. 기자협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한국 저희 영상기자협회, 예, 영상기자협회. 영상기자협회 좀 이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취재를 했던 분이 이제 영상 기자가 한 맞습니다. 취재물을 바탕으로 했던 거였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예. 저희 후배 기자들이 있으니까 예.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시 이제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현장 일정이 정해지면서 예. 현장과 제일 가까이 있던 그 풀단 공동 취재단의 취재팀을 투입을 했다는 거죠, 현장에. 근데 그 취재팀 구성이 그 MBC 영상 기자가 1진, 네. SBS 기자가 2진, 그러니까 타사 기자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는 취재 기자 풀을 TV조선 기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언론사에 다 나눠주는 다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내용을 다 공유하고 취재물을 동시에 다 각사로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정사가 의도를 가지고 무슨 MBC가 뭘 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예. 말이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그걸 말이 안 되는 걸 반박하려고 그 땡볕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 저희 스스로도 좀 한심스럽고 자괴감 느껴지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노조나 현업단체 주장은 대통령이 사과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이 비서거 파문을 언론 탄압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진 작가님 말씀대로 이거 그냥 해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음흠. 말 실수를 했으면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었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게 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다 끝났을 일이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영상 기자들이 현장이 복잡하니까 당시 상황을 취재를 했는데 찍었는데 예. 무슨 말이 녹취로 들어왔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찍은 어떤 영상 기자는. 근데 정작 그 대통령실의 대외협력실 직원이 와서 그거 좀 확인할 수 있냐.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지를 못 하고 있던 거를 인지를 시켜준 거죠. 대통령 대외협력실 직원이 그랬다는 직원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발언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MBC가 찍었다는 그 영상 파일이 어디론가 업로드돼서 그 시점은 중앙방송사 아닌 것 그 같고요. 시점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뒤로 그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각사의 판단에 맡긴 것이고 예. 그 뒤로 시간이 좀 흘러서 서울에서 그 각사로 12개 상가로 풀이 쫙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인터넷에 유출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이후에 MBC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보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그 발언 당사자를 포함한 대통령실 자체가 사실이 뭔지 확정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그 뭐 사적 발언을 왜 보도하느냐, 그러니까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비보도 요청을 했다가 사적 발언 왜 보도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김은혜 수석이 나타나서 날리면으로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이 나왔고. 네. 그다음 하루가 지나선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젠 비속어도 없었다. 이 새끼 저 새끼 그 발언도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들 스스로도 사실이 뭔지라고 뚜렷이 밝히고 있지 못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뭐 무슨 뭐 조작 보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짜깁기가 되는 상황인가요? 절대 아니죠. 풀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짜깁기를 합니까? 참고로 윤창현 위원장은 그 SBS 기자 출신이시고 특파원까지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방송사가 현장을 독점 취재를 했으면 소스를 자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따로 가공을 하면서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조작- 박사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은혜 수석 말은 그 뒷말이 안 들리게 편집이 일부러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거는 각사의 취사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그 말이 그 논란의 그 문제가 된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대외협력실에서 얘기했던 이걸 좀 비보도 해달라는 문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각사들이 공유를 했던 것이고 음. 또 하나는 지금 MBC를 향해서 의도로 갖고 뿌려서 타사에 영향을 줬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바이든이라고 정확하게 해서 자막을 넣어서 보도한 언론사들이나 기사에 반영한 언론사들이 뭐 140여 개가 되는데 네. 대한민국 언론사 140여 개가 MBC 추종 세력이라도 됩니까? 그 동의하시겠어요? 어떤 언론인이 동의를 하시겠냐고요. 지금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과민하게 하느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억울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네. 말을 들어보면 언론이 왜곡 보도했고 국익을 해쳤다.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상조사. 진상조사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론이 왜 이런 취재를 하느냐, 이런 보도를 하느냐, 진상조사 비슷한 걸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 군합발로 군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에 앉아서 이 기사 넣어라 빼라 보도 지침 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DNA에 그런 발상이 여전히 잔존하고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는 그 헌법의 기본 가치조차 체득이 안 된 상태인 것 같다. 지금 이 권력이. 그리고 국익 때문에 이거 앞에 조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건도 들었는데 그건 예. 언론 자유라는 저널리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익이라는 게 절대적인 정의와 가치로 이렇게 하나의 가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과거에 그 국민의힘이 자주 이야기하는 광우병 광우병 PD 파동 수첩 사태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이거 소고기 협상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원한 대로 타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는 국익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소고기 협상에서 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PD 수첩 광우병 그 프로그램 이후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그 협상 내용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되고 뭐 내장 뭐 이런 부속 부위들 다 빠지고 네. 하는 식으로 국민 건강권을 그래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국익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언론 보도는 국익을 침해한 보도입니까? 언론의 역할은요, 국익을 지키는 게 아니고 공적 사안에 관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적 현장에 가서 행한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업무예요. 책무다. 당연한 책무인 것이고요. 국익의 잣대를 들이대서 언론이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의적으로 권력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게 언론 통제고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 작가님.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 맥락을 좀 따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화용론적 맥락인데. 화용론.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도 막 섞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듯이 어떤 사람 귀에는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데 특정하게 딱 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맥락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맥락 속에서는 분명하게 바이든, 그러면 IRA인데, 이거는 지금 상원하고 지금 하원 다 통과가 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뭐 승인하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국회가 또 아니라 거기 또 의회잖아요. 콩그레스잖아요. 우리 내셔널 어셈블리지만. 그 다음에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500억 불, 2,500억 하다가, 2,500만 달러 하다가 1억 불 하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국회에서 이걸 날려버리면 나는 뭐가 되지? 이게 사실 맥락에는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당시 속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럼 발언의 맥락이 맞는가라는 의심은 좀 가져볼 수 있는데 보도를 할 때 앞에다 가로까지 서가지고 미국이라고 넣는다라든지 미국 국회라든지 바이든이라고 넣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론으로서 약간 언론이 좀 확정 편향을 먼저 갖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할 수 그런 있을 것 같아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 지금 무슨 명예훼손 고발을 하고 오늘은 또 대통령실이 왜 이런 보도를 했냐고 MBC에다 경위서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위서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할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진 작가님 제기하신 문제 같은 것들은
공론장에서 특히 언론 학자들이 이게 이게 유튜브라는 게 발달하고 이제 이 여러 언론사들이 이 경쟁적으로 유튜브에다 이제 그 많은 컨텐츠를 올리고 빨리 있죠. 쏟아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체제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거는 공론장에서 충분히 토론할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40개 언론사들이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보도를 한 건 아니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각인 효과잖아. 하나 딱 하면 그렇게 들려버리기 시작하거든. 그럼 나머지가 쫙 그렇게 정리가 그러니까 되는 그렇게 건데. 말씀하시면 지금 네. 말씀대로 하면 KBS나 SBS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보냐면 자꾸 광우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프레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MBC 기자 그 상태 속에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편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기회는 그렇게 들렸고 그렇게 확정으로 갔다라는 건 보는데 그게 이 사람이 조작을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의도하거나 뭐 협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저 비판이나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이 최초의 100몇 개 언론에서 그렇게 쫙 나오고 나서 무려 15시간 동안 아무 해명을 못 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시간 걸릴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건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바로 설명을 했어야죠. 예. 근데 이게 15시간 걸릴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대단히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도 뭐 그 비속어 발언, 욕설 발언이 계속 없었다라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물타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를 지우려는 노력을 국리들을 내부에서 한 거 아니냐. 거꾸로 언론 조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MBC와 더불어민주당이 팀 플레이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정원 유착 의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경태 의원도 그 얘기 하시던데. MBC 제3노조 뭐 발표를 들어보면 예. 뭐 어떤 민주당과 민주당 그 MBC 보도관에 예. 상관관계 혹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측에 추측을 연결해서 추측에 추측을 연결해서 음. 사실인 양 자기들이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그 방식 그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예. 확인된 증거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음. 설득력 있는 증거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상황을 저는 이제 그 MBC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이명박 정권부터 쌓인 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PD 수첩 보도와 등에 관련해서 그 이후 2008년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 광우병 사태 이후에 MBC를 손봐야 된다라는 일념 하나로 PD들 기소하고 검찰 수사 받게 하고 다 구속시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인신 구속까지 하고 네. 언론 탄압 전국으로 쫙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분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 정치적 위기가 너무 고조되니까 외부의 가상의 적을 하나 타겟팅하고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돌팔매질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지지자들을 모으고 그럼 이게 사장 교체로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MBC? 사장은 임기되면 바뀌든지 연임을 하든지 이건 그 방문진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지. 예. 왜 정치권이 나서서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허구적 인식을 이 사람들도 사실 그 허구를 사실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그렇게 정치적 공격이다라기보다도 이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결국에 이제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 조작 방송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언론노조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일 또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뭐 항의 방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근데 지난번에 김건희 녹취록 관련 보도할 때도 그분들이 한번 그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방송되기 전에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방송 편성의 자유를 위반하는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컸고 예. 이번 것들 뭐 항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상이 규명될 것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태가 흘러가서 해결될 것이냐. 저는 자꾸 문제를 꼬우고 있다. 풀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과를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걸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앞으로 이걸 조심해달라.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당연히요. 근데 이걸 이게- 가지고 뭐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역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이 정권 출범 직후에 이 국민의힘이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그 무슨 토론회 같은 걸 개최한 게 공영방송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노조가 장악했다부터 온갖 그 뭐 쉰소리들을 다 내뿜었는데 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연장선에서 자기들은 뭔가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고 돌파구가 그것들을 뭐 노조가 장악한 MBC가 대통령 공격한다 이런 프레임 만들어서 저거 정상화 시켜야 된다 예. 이런 방식으로 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그 방송 장악을 정당화하는 그 논리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하려고 한 게 의심을- 아닌가. 대통령이 지금 예. 그 민주노총이 민주당이 전이되고 그 중에 전이대 중에 전이대 천병 중에 천병이 언론 노조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네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조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나 탄압이나 이런 건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뭐 없고 지금 이제 공포탄을 계속 쏘고 있는 상황이죠. 밖에서 이제 뭐 앞서 뭐 조경태 의원이 언급한 뭐 제3노조 예. 뭐 말씀하셨는데 그 제3노조 언론 노조 산하 노조는 아니죠. 당연히 MBC. 아니고요. 예. 거기 그 제3노조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전 MBC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대표자가 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그 김장겸 사장 체제 아래서 보도본부장 하셨던 분이에요. 오모 씨라고. 네. 그 당시에 온갖 편파 보도를 그 조작에 가까운 편파 보도를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정방송 얘기하면서 뭐 언론 장악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그 전이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보고 맨날 민주당 전이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한 몸처럼 굴고 있죠. 이번 참에 결국은 이제 공영방송 그 지배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너희들 그렇다면 그 뭡니까 민주당도 동의할 것 같고 이번에도 당신들 문제라면 이 문제 예. 풀자라고 해가지고 이번 참에 이거 이 문제로 매듭을 지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정확히 그거고요. 저희가 예. 이제 얼마 전에 언론노조 차원의 100일 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이 있고 저는 국민의힘도 법안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를 하든 뭘 하든 논의해보자는 거예요. 언론노조의 기본 입장은 이게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다룰 수 있다는 아주 낡은 사고가 방송판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논쟁이 격화되는 겁니다. 여야 모두. 예, 동의. 맞습니다. 매번 그래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거 5년마다 우리가 왜 이런 소모적 논쟁을 지속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빨리 마무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당이 이거 법안 발의해놓고 지난번에도 안 했고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도 약속해놓고 안 했어요. 권력 잡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장악하고 싶어지고 자기 손아귀에 두고 싶어지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그럼 내놓은 법안의 취지 자체는 논의해 볼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기존 방송법보다는 뭐 진일보 했고요. 사실 언론노조는 기존에 이제 100% 국민 참여에 의한 사장 선출 방식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저 박성중 의원 포함한 국민의힘에서 뭐 그것도 또 뭐 언론노조가 장악한다고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해대서 아니 그러면 정치권의 지분을 공식화하되 과반 이하로 줄이고 예. 그 대신 언론 현업자들 그리고 학회,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여야가 7대3 뭐 6대3 사장 선임을 위한. 예. 네네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정치적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화를 꾀하는 데는 예. 기존 법안보다는 훨씬 나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근데 그것 화방 저희가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사를 진행해 줘야 되고 예. 절차를.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은 또 그것도 뭐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그 아까 제3노조를 포함한 저희는 그분들을 언론계의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 안아 가지고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여당 됐으니까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노골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가 그 이번 대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논란. 그렇군요. 지금 이제 관련 문제가 지금 대통령의 사과도 없는 상황,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추후 언론 노조는 그럼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뭐 이걸 언론 탄압 국면, 언론에 대한 통제 국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끌고 가려 한다면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도 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과정에서도 예. 이게 언론 자유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음. 강력하게 저항하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리고 또 실제로 투쟁하기도 했는데 예. 그게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의 행동 음흠. 또 정치 행위를 벌여나간다면 언론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안 그러면 언론 노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국민의힘이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이런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만들어서 공격해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는 싸울 겁니다. 만약에 언론중재법 통과됐다면 이번 같은 사안이 벌어졌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제깍 써먹었겠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즉각 청구할 수 있었던. 예. 그래서 그런 제가 상황이. 민주당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권력을 영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자, 위원장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